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한 달의 생활비를 얼마를 쓸지 계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욕심도 없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직접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집이 있고 부채도 없는 상태에서 한 달을 살아봤습니다. 정말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직접 자기가 몸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그분도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밥과 반찬을 미리 해두고 또 간식과 커피는 집에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외식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전기세와 가스요금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달은 특히 날씨가 추웠던 겨울이라서 난방비가 만만치 않았죠. 거기다가 병원에 한번 다녀온 진료비까지 더해져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동네 병원을 가서 간단한 검사만 해도 비용이 꽤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병원을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내과, 치과, 비뇨기과, 그리고 정형외과, 안과 이렇게 찾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병원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용을 합쳐보니까 이미 쓴 돈이 90만 원이 된 거예요. 남은 돈은 이제 단돈 10만 원. 이것으로 앞으로 남은 2주를 살아야 했던 것이죠. 10만 원으로 2주 동안 산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일이 터지면 1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뒤로 미루고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 오는 일도 그 다음 달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다 올 일이 생겼는데 그냥 아픈 거 조금 참고 가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말하기를 돈 드는 외출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외식을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집에서만 있으면서 아프지 않고 살면은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사람이 사는 건가 싶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통계청에서 그 자료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1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78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아끼고 절약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178만 원이 있어야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직접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 최소 생활비,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집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최소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적정 생활비가 200만 원에서 220만 원, 150만 원이면
기본적인 식비, 관리비, 교통비, 최소한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는 있지만 문화생활이나 취미, 그 다음에 여행,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돼야 가끔 외식도 좀 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분의 그 100만 원 가지고 그 한 달 살기는 이미 그 통계청 발표에 의한 자료보다 그 평균치보다도 78만 원이나 적고 최소 생활비 150만 원보다도 50만 원이나 부족한 금액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던 옛날보다는 낫지 뭘 그래, 지금은 기초연금이라도 나오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시대가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기초연금 안 나왔던 옛날이 더 좋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퇴 후 100만 원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줄여야 될 게 뭘까요? 결국은 먹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뭐 그런 거 줄이는 거. 뭐 더 줄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생활이란 게 먹고 자고 병원 가는 거,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느냐? 네, 물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사는 맛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살면은 좀 생활비에 좀 부담 가는 게 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연금과 소득을 합쳐서 한 달에 12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부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도 자기 집이 있었고 또 아끼고 절약을 하는 데는 도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의 생활은 혼자서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부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기왕이면 댓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 부부는 연금과 간단한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쳐서 한 달에 12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 집이어서 월세나 대출 이자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서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보다 여유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한 달 살림살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돈으로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남편은 70대 초반이고 아내분은 60대 후반이세요. 남편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걷기가 힘들고 아내는 또 치아가 약해져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소박하지만 안정된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기적인 수입원이 연금하고 아르바이트에서 나오는 그 돈뿐인 거예요. 이 120만 원이 숫자로 보면은 큰 돈 같아 보이지만 이 둘이서 함께 쓰기에는 사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한 달 식비는 30만 원 정도,
아침에는 식빵하고 잼, 그 다음에 뭐 달걀 후라이, 뭐 인스턴트 커피 한 잔, 뭐 이 정도로 하시고, 점심과 저녁은 이제 주로 국 한 가지, 반찬 두세 가지, 뭐 그 정도로 드신다고 합니다. 반찬 재료는 싸게 이제 그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마트 마감 시간이나 전통시장에서 세일할 때 파는 것들만 위주로 그런 것만 사신다고 합니다. 외식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비싼 거는 못 먹고 한 사람당 10,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뭐 그런 메뉴들만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세나 수도세, 뭐 그다음에 가스, 관리비를 합치면은 요게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겨울철에는 난방 부담이 커서 보일러도 방 한 칸만 돌린다고 해요. 남편분은 이제 무릎이 시리니까 담요를 두르고 계시고, 아내분은 이제 전기장판을 낮에도 이렇게 켜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두꺼운 겉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남편은 그 무릎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약만 타다가 드실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내분 역시 치과 치료를 지금 계속 미루고 계세요. 사실 이게 치과 치료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드는데 한번 고치려면 한 달 생활비는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의료비는 이 부부에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병원비가 한 번만 크게 나가면은 그달 생활은 아예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가 생활이랄 게 뭐 별거 없고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라고 하십니다. 드라마나 뭐 뉴스, 가끔 재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다른 취미 활동이나 뭐 책을 뭐 산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못 한다고 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은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부담이 돼서 그 정도밖에 못 만난다고 하시고, 밖에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그냥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십니다. 120만 원에서 식비 30만 원, 공과금 20에서 30만 원, 그리고 교통비와 핸드폰비가 10만 원, 병원비가 이제 그 10만 원 이상을 빼면은 남는 돈이 이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에서 경조사비나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 지출이 생기면 그냥 바로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제발 좀 잘 좀 지나야 할 텐데,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을 안고 사신다고 합니다. 이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것도 이제 자기 집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2인 가구 최소 생활비는 약 240만 원이라고 해요. 최소 생활비가 둘이 살았을 때 240만 원. 그러면 적정한 생활비는 얼마냐? 300만 원에서 3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은 돼야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 정도만 되면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기초연금만 받고 사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금액이 34만 원 정도인데 다른 수입이 없고 이게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드시고 경로당에서
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땅히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이 지하철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이제 뭐 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차라리 밖에서 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0만 원으로 사는 이 부부 좋다, 이 팍팍하고 힘든데 이 달러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가지고 사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생활비를 계획을 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게 살 수 있느냐 그거를 계산하지 마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함께 생각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지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노후를 그래도 조금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얘기 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